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최근 중소형주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공매도가 좀 재개된 이후에 네. 그 국내 증시가 조금 빠지는 듯 하더니 뭐 언제 그랬는 듯이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뭐 모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노출되면 이제 악재는 모두가 해소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과 틀리게 역시 시장은 모두의 예상과 틀리게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마시는 것처럼 코스닥 위주로 급락이 나왔고 뭐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없어지면서 뭐 놀래서 이제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증시 상황은 이제 뭐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크리컬 위주의 이제 코스피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이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뭐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해운 쪽도 사실은 괜찮은 편이었는데 네. 특정 섹터, 특정 산업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른 섹터와 비교해서 좀 더 큰 낙폭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매도의 타겟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들의 이제 공매도가 들어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공매도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공매도하면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 치는 어떤 전략이나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수익만 내는 건 아닙니다. 모든 헤지펀드들이 뭐 다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없어지는 헤지펀드도 많은 거 보면 오히려 올라갈 때 또 강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오늘 보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그 데이터를 들어가서 분석해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숏 커버링이 좀 있는 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숏 커버링은 이제 환매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 대형주들은 조금 그 부진할 것으로 봤고 네. 소형주들이 이제 뚜렷한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 사이에 뭐 의견이 좀 변화된 게 있으십니까? 뭐 2주 전에 그랬었고요. 네네. 이제 뭐 실적 시즌이 이제 대형주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만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내수주 음식료를 제외한 업종들은 대부분 실적이 나왔고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철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실적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철강 가격이 계속 올랐고 그다음 뭐 비철 금속 가격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우리가 경기 민감주 그러면은 이 제도권에서 애널리스트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시클리컬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클을 타는 종목 이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는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리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될까요? 일단 경기 민감주는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가장 좋을 때 파는 게 사실은 좋긴 한데요. 네.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뭐 이미 공부가 아마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운송, 철강, 뭐 조선, 기계 뭐 이런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화학도 여기에 좀 속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그 시크리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지표들하고 연동이 좀 많이 됩니다. 뭐 조선같이 수주와 연동되는 그런 산업도 있습니다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나 이런 걸로 지금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뭐 현대제철 다 열연 가격, 냉연 가격하고 이게 동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뭐 컬러 강판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역시 뭐 가격하고 동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시크리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보면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을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꺾이면 금방 또 모멘텀이 소멸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기 민감주들이 그 요즘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철강 가격이나 철광석 가격이나 아니면 뭐 조선의 신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점부터 더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이 예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00% 우리가 명확하게 뭐 이렇다 이럴 수는 없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경기 민감주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수합니다. 네. 그렇게 매수하는 전략이 맞는 겁니까? 일단 조선은 수주 산업이고요. 네.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나 이런 걸로 실적을 저희가 다 예상치를 추정해 볼 수 있고 조선은 보통 수주를 받으면은 2년 동안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게 됩니다. 최종 인도까지.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주에 좀 두 가지 양극화가 나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만 드리식 관련된 이제 실적들을 이제 상각하면서 실적 쇼크를 냈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이랑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이 최근에 LNG선 발주, 저희가 이제 이 지금 말하는 어떤 시크리컬 업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탈산소화거든요. 그래서 그 이 탈산소화에 관련된 이제 LNG선 수주가 있는 이런 종목들로 차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들이 사기에는 현대미표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렸고요. 삼성중공업은 노무라증권에서 이 보유 의견이었는데 매수로 전환을 했다. 근데 며칠 후에 무슨 쇼크 나왔고 뭐 네. 증자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삼성중공업도 예전에 드릴십 위주로 했다가 지금 LNG 선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조선주에 대해 조선주랑은 좀 다른 전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성 위주로 갔는데 이 수주도 수익성 위주로 삼성중공업에 해서 항상 삼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이 다른 조선사보다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까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반영하는 시점에 가 보니까 결국 이게 부재수저였던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삼성중공업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어떤 기관 투자도 그렇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혀 예상치 못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아마 주가가 그래서 근데 봤는데 조선주 중에 혼자 못 오르고 있어서 네.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심이 많이 무너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간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뭐 어찌됐든 가격이 한 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는 거는 이제 다른 종목의 업사이드가 그만큼 보일 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시는 게 낫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소비재하고 여행주 이거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 은근히 보니까 여행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뭐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여행주나 아시는 것처럼 컨택트 중에서 실적이 좋은 업종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백화점은 실적이 1분기 때 굉장히 좋고요.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긴 한데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1분기부터 된다라는 이런 모습이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가 미국 상황과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보급률이 40% 정도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컨택주가 작년부터 계속 올랐어요. 실적도 나오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컨택주가 작년에 반짝했다가 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네네. 보였는데 뭐 여행주 여쭤보셔서 그렇겠지만 아직 이제 5월부터 정부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여행하는 국가로 갔다 왔을 때 이제 의류 체류 기간 뭐 2주 정도를 이제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저희도 백신 보급률을 보면 한국이 이제 4%입니다. 그럼 미국처럼 40%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저희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실적이 지금 빵에서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면세점은 최근에 이제 숫자가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내국인이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좀 먼저 이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면은 이제부터 관심을 좀 둬야 될 부분은 이제 항공주나 아니면 여행주 말씀하신 여행주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소비 관련주, 네네. 여행. 예. 그러면은 종목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 오늘 이 시점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하나 고른다면 네. 여행, 소비, 의류, 뭐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 이런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 보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종목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근데 일단 뭐 면세점에서는 이제 백화점 실적 플러스 면세점을 갖고 있는 업체가 가장 선호되고요. 뭐 이미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신세계가 이제 투자분들 기관 투자분들로 가장 좋아하시는 편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한동안 주가가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1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네. 5월 어린이날에 이제 나와서 백화점 소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2분기도 QOQ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컬이 주가가 지금 오르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이 나온 피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가격 지표가 오르고 있으니까 2분기도 더 좋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그날 오르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면 뭐 호실적을 미리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다시 2분기의 가능성을 좀 보시면서 다시 투자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FSC라고 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가 항공 중에는 뭐 진에어, 제주항공, 뭐 티웨이 항공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만 바텀업으로 지금 이 회사들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좀 큰 종목 중에서 그래도 장기로 좀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대한항공 정도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항공주의 실적은 내년도부터 찍힐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올 3분기, 4분기 때 어떻게 저희가 해외여행에 있던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현정 캐스터도 이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 휠라홀딩스 네.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휠라홀딩스의 그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한 6개월 차트를 놓고 보면 많이 오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장기로 올해 연초 대비 가장 좋았던 업종을 말씀드리면 시크릿컬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의류 업종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FNF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기대감이 좋아지면서 먼저 올랐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원래는 백화점의 가장 실적을 견인하는 거는 여성 의류입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게 유아용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요. 그동안 집에 아이들하고 있다가 뭐 그동안 소비를 못했다가 나와서 이제 그래서 아이 라인업을 가지는 업체들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명품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여성 의류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아큐시네트가 미국 쪽에 있고 저희가 지금 미국 경기가 가장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랑 직결돼 있어서 오늘 이제 기관 투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매수를 좀 세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차원에서 접근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네. 상승한 것이고 굳이 얘기하면 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 그 골프웨어 파는 아큐시넷의 실적이 엄청나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어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